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요즘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뜻밖의 고민거리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기도 했죠. 특히 이 비만 중에서도 유난히 살이 집중된 복부 비만인데요. 이 복부 비만을 그냥 지나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복부 비만의 원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 수명에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괜찮고 배만 살이 조금 있는 건데 뭐 이 정도 살은 귀엽게 봐줄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가는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더 심하게는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뱃살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하실 텐데요. 특히 올챙이처럼 배만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살이 쪘다는 것은 몸에 체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체지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정량의 체지방은 신체를 보호하고 피부를 재생시켜주기도 하고 호르몬을 생성시키는 등의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체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힙니다. 반면 내장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복부 비만은 바로 이 내장 지방이 과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자신의 뱃살을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 잡아진다면 피하지방이고 단단해서 잡아지지 않는다면 대개 내장지방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자로 허리 사이즈를 재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배꼽을 중심으로 측정했을 때 허리 둘레가 남성의 경우 90cm,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일 때를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지방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간이나 근육에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서 쌓이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살이 찌면 팔뚝, 엉덩이, 허벅지, 배 부분에 많이 찌게 되죠. 지방이 쌓일 때는 제일 먼저 피부 아래쪽부터 저장이 되는데 이게 바로 피하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 아래 공간이 지방으로 쌓여서 포화 상태가 되면 넘치는 지방은 내장과 장기 사이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장 지방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어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그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방이 더 쌓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심장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뇌졸중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장지방의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장지방 어떻게 빼야 할까요? 지금부터 내장지방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 섭취 피하기. 탄수화물에는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비정제 탄수화물이란 식이섬유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로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잡곡밥, 현미밥, 고구마, 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정제탄수화물이란 식이섬유질을 최대한 제거한 탄수화물로서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자극하지요. 인슐린은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바꾸기도 하고 혈액 안에 남은 혈당을 지방으로 축적시키는 역할도 하는데요. 인슐린이 바로 이렇게 여분의 혈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일을 하다 보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체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설탕,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밀가루, 빵, 국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음식을 되도록 먹지 않는 게 내장 지방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 뱃살을 빼려고 급격하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당으로 바꿔 사용하는데요. 이로 인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내장 지방 제거에 역효과를 낼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1일 기준으로 몸무게 1kg당 1.2에서 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경우에는 1일 기준으로 90에서 12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단백질은 식품을 통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콩, 두부, 달걀, 견과류 등은 대표적인 고단백 음식이니 꼭 챙겨 드시고요. 셋째, 근력 운동하기. 우리 몸의 지방은 한두 시간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는데요. 러닝머신에서 1시간 이상 달린 후에 줄어든 체중은 아마도 흘린 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즉, 몸의 상태가 체지방 감소에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장 지방, 즉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메인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하기.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모두를 빼는데 좋은 것이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마지막 식사를 하고 12시간이 지날 때쯤 공복 상태라고 합니다. 이 공복 상태일 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순서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는 섭취한 음식물이 없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내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복부지방을 끌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빨리 태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늘어난 몸무게는 줄이기 정말 어렵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내 뱃속의 내장지방 이제는 굿바이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셔서 내장지방도 없애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